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책입니다. 예, 월요일 저녁입니다. 요즘 제가 넋이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올린 방송을 보면서 또 심지어 댓글에 지적을 받고도 몰랐는데 오늘 아침 군년 선배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름 아니라 프랑스 2월 혁명을 왜 1948년이라고 하느냐는 것이었죠. 그래서 말입니다. 그게 1848년이고 시민혁명 전후 서양사는 제가 수많은 책을 읽어서 일종의 전공 분야인데 왜 그런 실수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왜 저는 1948년이라고 태연하게 말하고 그게 이상하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댓글로 지적까지 받고도 말입니다. 벌써 늙은 걸까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치매를 의심해야 한다는데 그래서 지금 좀 우울합니다. 요즘 청년들요, 제가 젊었던 시절에 필독서 중에 하나였던 몽테뉴의 수상록 같은 책은 읽지 않을 겁니다. 서점에 그 책이 있긴 할까요? 최근 한 달 동안 서점에 못 가봤는데 가면 찾아봐야 되겠군요. 미셸 몽테뉴는 참 온화한 철학자였죠. 그는 만년에 앙리 사세로부터 궁정에 출사할 것을 요청받았는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참 재미있습니다. 저는 변덕이 심해서 공직을 감당할 정도로 도덕적이지 못합니다. 그 몽테뉴가 수상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자기 주장을 고수하고 흥분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저도 자주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지소미아를 둘러싸고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이 하는 행동과 말을 보면 자꾸 이 말이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 정의용 안보실장은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이 북한이 동창리 시설을 폐기를 하면 ICBM을 발사할 수가 없다.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한바탕 홍익을 치렀죠. 이 말은 명백한 위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동식 발사대 TL로 ICBM을 옮기고 똑바로 세우면 다른 발사대로 옮겨 발사하더라도 텔로 쏜 것은 아니다. 이런 보도자료까지 뿌렸죠. 언론 보도를 보면 그와 김정은 2차장은 이번 지소미아 소동의 주역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베 신조가 반도체 소재 부품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고 백색 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했을 때 우리가 일본을 응징하기 위해 지소미아 종료를 꺼낸 것 자체가 아주 엉뚱한 발상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소미아는 한미 동맹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로서 대통령과 그리고 국민들을 현혹시킨 분은 저는 정의용 실장과 김종훈 제2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도 그렇게 보고 있더군요. 그렇지만 지소미아는 미국의 국익과 직결된 문제였고 우리는 미국의 압력과 일본의 무반응에 결국 완패했습니다. 청와대 발표대로라도 우리가 받아낸 것은 일본과 국장급 정책 대화를 한다는 것뿐이죠. 아베 신조는 득이 만만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정의용 실장은 어제 부산에서 일본과 다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일본이 지소미아 합의를 왜곡하고 있다 하는 것인데 그는 try me라는 영어 표현까지 동원하며 아주 감정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일본 산케이 신문이 퍼펙트 게임이라고 한 데 대해서 문 대통령의 포용적 외교가 판정성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참 여기에 또 한 사람 고위 관계자, 이른바 고위 관계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번엔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입니다. 그는 일본 언론의 보도를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소설이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아마 문 대통령이 화가 좀 나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언론 보도 역시 비서들이 이러는 것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보도하는군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모시는 주군의 명예를 위해서 나서는 것처럼 비서들이 진정 국익을 위해 고심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청와대가 요즘 고위 관계자니 핵심 관계자니 하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럴 때야말로 커튼 뒤에서 고위 관계자가 사실은 문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지만
일본에 체면도 있으니까 그건 먼 훗날 밝힐 문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말입니다. 실령 우리가 옳더라도 감정적 대응이 지금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청와대 안보실장은 물론 지소미아를 둘러싸고 미국과의 관계에 치명적 실수를 한 김정은 2차장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어차피 두 분은요, 한미 동맹과 그리고 북한 무기 체계까지 전문적 지식이 없는, 말하자면 안보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조선일보는 한일 간에 벌어진 갈등을 일면 사이도로 다뤘더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그 제목입니다. 아베 양심 갖고 한 말인가? 오면에서는 정의용 실장의 어제 발언에 대해 짚었죠. 사설에서는 직설적으로 청와대 안보 라인을 탄핵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똑같았습니다. 나라만 먹는 지소미아 소동, 안보 라인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동아일보 일면 헤드라인은 청와대, 일본은 지소미아 합의 왜곡 말라 경고. 역시 산면에 정의용 실장의 어제 발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신경 쓸 뉴스가 또 하나 있었더군요. 지난 17일 한국과 중국 국방부 장관이 태국 방콕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저도 깜빡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 당국 간, 한국군과 중국군 당국 간의 한라인 추가 구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지는 점점 믿기 힘들어지는 미국에 대한 대비책 성격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야 여러 신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칼럼을 썼다고 하는데 대개 신문들이요, 한중 간의 이 합의를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한국의 압박 전술 성격이 커 보인다. 이렇게 했다는군요. 워싱턴 포스트도 그랬습니다. 이 문제를 보는 미국 조야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 같습니다. 리처드 아마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이죠. 이분과 또 한국 전문가라고 하는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석좌도 기고문에서 한미동맹 약화의 또 다른 불길한 신호라고 적었습니다. 자, 사정이 이런데 오늘 또 청와대 안보 라인을 흔드는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다들 아시죠? 북한 김정은이 서해 접경지역 백령도 북동쪽 창린도라는 섬에 있는 부대에서 해안포를 쏘았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직접 목표 지점을 정해주고 사격 지시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창린도는 1953년 7월 정전협정 당시에 우리가 북한에게 넘겨준 섬이라고 하는군요. 김정은은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축포를 쏜 셈이라고 할까요? 우리 국방부와 통일부는 북한이 9.19 남북군사 합의를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우 고마운 발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평소에는요, 군사합의 정신에 위배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번엔 군사합의에 위배됐다고 이례적으로 대응을 한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합니까? 자, 다른 뉴스입니다. 이 황교안 대표 단식이 6일째입니다. 그의 단식은 이제 여야의 가장 큰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직진 깊숙이 찾아갔더군요. 바로 단식 현장에 찾아가서 황 대표들어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이제 협상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병 주고 약 주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병 주고 약 주는 것이죠. 처음부터 선거법을 두고 패스트 트랙으로 가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보, 보수, 좌파, 우파를 떠나 경기 룰인 선거법을 두고 패스트 트랙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독재적 발상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막는 야당 의원을 또 국회 선진화법으로 고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단식하는 야당 대표에게 찾아가서 협상하자고 하면 병 주고 약 주는 건 맞죠. 그런데 이 판에 또 청와대가 한 건 했습니다. 이번에 김광진 정무비서관입니다. 그는 김도읍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보냈더군요. 사진으로 판독 가능하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수대 광장이 천막 설치가 불가한 지역입니다. 황 대표님의 힘든 상황과 특수성을 잘 이해하지만 그곳에서 오랜 기간 집회를 이어오던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규정상 문제가 있어서 경찰을 비롯해 실무자들도 고충이 크니 자진 철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도읍 의원이 곧 답신을 보냈다고 하는군요. 문 대통령의 뜻인지 확인해 달라. 말하자면 그게 집주인인 문 대통령 뜻이냐고 물은 셈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그랬죠. 문 대통령이 강기정 수석을 황 대표에게 보낼 때 집 앞에 찾아온 분이니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황 대표의 단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국회는 11월 27일엔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고 12월 3일엔 공수처법을 올린다고 합니다. 선거법의 경우엔 여당과 여당에 또 동조하는 군소 야 3당에도 의견이 다 다르죠. 그래서 법안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런데 과연 민주당은 선거법 자체를 본회의에 부의하는데 아무 부담을 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여의도 정치판에는요. 전체 의원수를 늘리는 건 국민들 눈치가 보이니까 300석은 그대로 두고 그래 300석으로 하고 그중에 50석만 비례대표로 하고 지역구는 250석으로 한다. 그리고 100% 연동형으로 가자고 하는 의견으로 대충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뉴스가 아주 파다합니다. 그러면 정의당 같은 소수당도 만족할 테고 민주당 안에서도 자 지역구 폐지되는 건 거의 없으니까 반발하는 의원도 없을 테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는 겁니다. 그럴듯하군요. 저는 제가 작년에 문자 해촉을 당한 조강위원 때 당의 중진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 민주당이 심상정 의원에게 위원장을 시킨 이유를 알아야 한다. 대통령제를 계속하는 한 오히려 비례대표제를 없애야 한다. 이런 말들을 했죠. 만약 연동형 비례제를 받게 되면 이 나라의 사회주의화 되는 것은 이제 막을 길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황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그 선거법 개정을 막는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식 투쟁 자체를 반대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달리 다른 방법조차 보이지 않으니 황 대표를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건강을 해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좀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유재수 그리고 조국 문제를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또 홍콩 사태도 짚어보죠. 편한 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